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정직과 신뢰 있는 방송으로 오늘도 명예히 복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감지수가 좀 등락 과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장세였잖아. 그래도 장 막판에 내일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좀 깜짝 서프라이즈였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길게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도 강세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추세가 내일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체감지수는 굉장히 등락 과정이 좀 심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이은 연준 위원들의 어떤 고강도 긴축 발언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문제들이 잭슨홀 이후 그리고 FMC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아왔었는데, 역시나 2200선까지 내려오면서 국내 펀더멘털의 문제가 없음을 좀 인식하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섹터가 좀 오늘 움직였고, 오늘 또 주도주 섹터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 길은 또 움직일 수 있을지, 또 한 주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차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좀 많은 폭으로 증시가 좀 올랐었습니다. 결국은 12,000포인트가 좀 무너지면서 다음 라인이 11,000포인트였었는데요. 하방 넉폭을 조금 쌍바닥으로 같이 만들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미국도 5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연준에서는 9월의 금리 인상보다는 10월에 금리 인상이 있을 어떤 미증시의 향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스탠스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강도 긴축이지 않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은 알겠지만 75pp를 인상한다는 거의 시장의 75% 이상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좀 조정을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받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과도한 낙폭이지 않냐 하면서 금일부터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역시나 주가는 역시나 뭐죠? 선반영이죠. 이러한 악재들이 조금씩 선반영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은 말씀 또 드리겠지만 마지막 퍼즐 뭐죠? 원달러 환율. 지금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부분은 1430원에서 1433원 정도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1500원까지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게 맞고 틀리다 이거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가격에서 정점론을 과연 형성할 것이니까, 환율이라고 쓰겠습니다. 환율 정점론이 과연 얼마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1430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겠지만, 오늘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조금 하락해 주면서 국내 증시를 막판에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지 않았냐. 어제 선물 계약수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역시나 하방 낙폭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선물 계약이 그닥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장 막판에 좀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나 지금 투심은 코스피 지수를 이따 보겠지만 2200포인트, 나스닥은 11,000포인트의 투심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지 않나. 과연 이제 오늘 지금 1.46%가 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상승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길 우리 국내 증시가 열릴 때 좀 야간 선물이 강세로 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은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도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과대 낙폭을 이용한 리바운드 과정이 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미국의 현물 시장도 중요하지만 내일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이 국내 증시와 진행되는 동안 커플링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연준에 대한 과연 75pp 인상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느냐? 오늘이 활용 정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네요. 금일 미 시장은 활용 정점을 쓸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오늘 찰스 시카고 에반스 총재죠. 연준 2연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대통령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색다른 내용을 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매파적인 스탠스를 약간 정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출렁거리더라도 내일 야간 선물만 좀 강세로 가준다면 다시금 12,000포인트를 향해서 리바운드 과정만 나와진다면 코스피 지수와 연동 관계가 커플링으로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커플링이 될 때 과연 어느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커플링까지 된다는 것까지만 읽으면 이제 하수고 과연 이것을 연계 관계로 오늘 종가 매수를 하셨던지 내일 또 시초가 매수 공략을 하시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코스피 지수로 좀 가보겠습니다. 방송 진행하기 전에 줄을 좀 두 줄을 그어놨는데 맨 첫 번째 선은 2400선 지지력 테스트였습니다. 2400선 지지력 테스트를 이겨내지 못하고 거의 한 7거래일 연속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하방 낙폭이 2300선이었는데 지난번 지지대가 2280선 정도 되죠. 여기인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형성이 좀 됐어요. 이게 이제 과대 낙폭으로 인식이 되려면 또 과대 낙폭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일 야간 선물이 미국 야간 선물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2300선까지 좀 붙어지는 모습.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쓰는 모습. 그러면 지금 오늘 종가 매수를 했거나 내일 시초가 매수를 했을 때 저점에서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연출돼야지 증시에 좀 안전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증시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대 낙폭 구간이 이제 어디까지냐.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과대 낙폭 구간은 2300포인트까지는 반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300포인트 반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목군 장세, 실적군 장세에 돌입을 하겠죠. 그리고 모멘텀 장세.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뭐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뉴스 플로우가 나와준다거나 뭔가 뉴스 바람을 좀 타면 그 섹터가 좀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을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 여전히 강달러 기조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고강도 긴축 우려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어제 영국 쪽에서 이제 감세, 재정 정책을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연준의 의중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각국 글로벌 통화를 좀 보게 되면 통화 정책을 펼치기에는 매파적인 스탠스, 긴축 말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연준의 의중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했으니 너네들도 따라서 긴축 정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재정정책,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파운드화를 떨어뜨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금융시장에 약간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죠. 하지만 국내 증시로 오늘 연동성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등락을 계속적으로 거듭했지만 장 막판에 펀더멘털이 이상이 없음을 인식하고 저가 매수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퍼즐은 뭐냐? 원달러 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고시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굉장히 오늘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좀 움직였어요. 다시 반등하다가 장 막판에
쭉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지금 국내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은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시장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선반영돼 가고 있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체감지수가 나중에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이 움직였는데 어느 섹터가 좀 움직였고 어떤 뉴스 플로우가 탔길래 또 어느 종목이 갔느냐. 첫 번째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카지노인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 늘 말씀드리지만 리오프닝에 관해서는 과연 우리가 코로나 진단 키트나 치료제냐 리오프닝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은 대세군으로 가는 중장기의 형태는 리오프닝이다. 리오프닝 우세승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뭐 추세도 좋았고요. 지금 강원랜드에 가면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하다 그래요. 결국은 오늘 뉴스플로우가 탄 거는 마카오에서 지금 중국인 수용 정책을 좀 발표를 했어요. 결국 뭐 마카오에서 수용 정책이니 뭐니 다 해도 관광 재개라고 봐야 되겠죠.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 연동성을 갖는 카지노 섹터까지 수급이 좀 몰려왔다. 리오프닝에서 또 카지노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뭐 파라다이스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좀 한번 보시죠. 롯데관광개발도 굉장히 가격 조정을 좀 받고 기간 횡보를 하고 오늘 4%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격도 부분을 좀 메꿀 수 있을 것이냐, 리바운드 부분 때 바람을 좀 타줄 수 있을 것이냐. 뭐 내일 주도주 섹터들이 전면에 나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 문제다. 내일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다면 국내 시장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에 오늘은 뭐 좋지 않았지만 반등이 있겠죠. 그러면 주도주가 좀 전면에 나서겠죠. 지금 주도주라고 하면 자동차 신재생까지는 좀 돌아가고 있고 반도체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측면인데 내일 그러면 좀 리오프닝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을 좀 엮어서 보면서 오늘 뭐 강원랜드도 코스피 쪽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한번 체크 포인트 가져가시고 여행주도 같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동반 반등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리오프닝이 오늘 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뉴스 플로우를 탔던 섹터들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모습이 하나투어 모습인데 굉장히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 선진국의 산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개발도상국 조금 못 사는 나라들도 비행기는 뜬다. 그만큼 여행, 관광에 대한 캐파는 크다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투자 관점이겠죠. 매매를 진행하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어떤 국경의 빗장 잠그기에서 빗장 풀기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간다면 여행주들은 모멘텀을 타고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뭐 하나 투어만 반등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두 투어도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스위트해 보이는데 결국은 내일까지 이길까지 지속적인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란 말이죠. 내일도 오늘처럼 흐름이 계속 나와주면서 관광 재개 기대감, 뭐 마카오 빗장 풀기, 일본의 국내 항공사 뭐 확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것이냐. 내일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기는 계속 빗장 풀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일 조금 하락폭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세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추세 우상향. 이제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정말 리오프닝에서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뭐 카지노입니까? 여행입니까? 항공입니까?
이런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례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엔터 쪽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SM이라든지 좀 쉬어가긴 했지만 엔터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중단되었던 공연들 10월에는 대거 포진되었습니다. 앨범 판매, 콘서트 이런 또 빅 팬덤이라고 하죠.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그들의 로열티는 높습니다. 충성 고객들이라고 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연 재개 기대감이 있으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앨범들 계속적으로 팬덤 확대가 좀 돼가겠죠. 그러면 앨범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그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아지겠고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또 실적 모멘텀 기대감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섹터를 여행이냐 카지노냐 항공이냐 골라가는 것보다는 나의 성향에 맞고 내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당장 좀 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엔터와 화장품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실례로 화장품을 그러면 한번 또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클리오 모습입니다. 자리들이 거의 기술적인 위치들은 다 비슷해요.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한 다음에 모멘텀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하고 눌림목 다시 반등.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나의 일정에 맞춰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절대 시장에서 나의 일정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나의 일정에 맞춰줄 것 같으면 벌써 다 떼부자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명예의 복귀 시간을 통해서 시황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추세에 대해서 연구했고 결국은 리오프닝은 돌아올 대세군이다 정리를 하면 뚝심을 가지셔야죠. 뭐다? 시간은 내 편이다. 단지 여기다가 좀 금상첨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적을 조금 더 우상향되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좋겠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낫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러면서 아직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던 종목을 고르는 것이 결국은 실력의 가늠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화장품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색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뭐 굉장히 이제 마스크 패션 시세도 있었지만 또 여성분들 아름다운 여성분들 마스크 또 벗고 예쁜 얼굴들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색조 화장에 대한 어떤 니즈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색조 화장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색조 화장에 대한 니즈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품 섹터는 분명히 하향 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조금 더 시장에서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전황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향 섹터인 건 분명한데 단지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따른 색조 화장품은 조금 바람을 탈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클리오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클리오만 괜찮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콜마도 또 화장품주의 대장주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리 퍼시픽보다는 그래도 한국콜마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콜마도 역시나 6%대 반등. 자리가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뉴스플로우를 같이 이어주게 되면 확실히 좀 좋아요. 시간이 내 편인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순환매 속으로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밀어붙이는 뚝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지 오늘 롯데백화점에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그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 지금 35%가 증가했다고 해요. 색조 화장품. 결국은 조금 이렇게 색깔을 좀 예쁘게 입히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우리 여성분들에게. 그래서 뭐 색조 화장품에 대한 단기 공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은 조금 리오프닝 안에서도 화장품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뭐 항공이나 여행, 엔터, 면세, 카지노는 조금 더 스윙이나 중장기, 장기 투자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까지 화장품만큼은 조금 실외 마스크 해제감에 따른 단기 공략 포인트로 삼아보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터입니다. 그래도 주도주 섹터 중에 조금 움직였느냐 하나 봐야 되겠죠. 결국은 오늘 수급 20여건 내에 어떤 종목들이 좀 포진이 돼 있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의 외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1위가 포스코홀딩스, 2위가 기아, 3위가 LG생활건강입니다. 그리고 8위가 아모레퍼시픽. 결국은 자동차는 안 들어왔냐? 들어왔다는 거죠. 17위에 또 현대모비스가 포진돼 있어요. 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이야기할 때 완성차 중에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현대차냐 기아차냐,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좀 봤을 때는 기아가 맞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분할 이슈들이 상당히 좀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한다 그랬다가 중단 검토를 하면서 다시 주가가 오늘 올랐어요. 그러면 DB하이텍 갖고 있다가 물적 분할한다 그래서 D에서 날라온 돌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파트에도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야기가 어제부터 들렸거든요. 뭐가 좋은지 저도 판단을 못 하겠어요. 갤러리 부분은 인적 분할을 하고 태양광 부분은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돈이 되는 어떤 섹터들은 지금 IPO를 해서 상장을 시키겠다는 건데, 현대차, 기아차의 물적 분할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실적, 그리고 전기차의 성장성을 보면서 접근 포인트를 좀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후발주자들은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으로 THN 한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리지만 여행주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난번에 아모그린텍 소개해 드렸는데 선택의 몫은 시청자님들의 몫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명인의 해안 좀 보시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좀 봤는데, 오늘 미국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미국의 시장이 어디까지 좀 반등세를 써줄 것이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26일 기준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기축통화 6가지 통화에 이제 통화 가치를 말한 것인데, 이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치솟았는데 조금 내려가는 움직임입니다. 내일도 과연 연준의 위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나면서 내려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는 국내 증시 움직임이 약간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이 길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이 과대 낙폭 구간은 내일 충분히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쉬어간다 하더라도 수요일까지는 조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놓치신 분들은 적극 매수 구간이다. 그러면 조정 장세를 이용한 저점 매수, 거기에다가 무엇을 좀 플러스 해줘야 되겠습니까? 10월까지 내다보는 실적, 이것까지 좀 플러스를 해준다면 역시나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숲은 어디에 정답이 있을까? 섹터는 어디를 골라야 되느냐? 역시나 전기차, 그리고 엔터, 신재생, 그리고 저는 요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고 3나노입니다. 3나노에 주목을 해보자. 그러면 역시나 수익률 게임에서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